자, 5강. 이제 성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성과 사랑의 윤리.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이 가지는 감정이 아닌가 싶어. 사랑. 뭐, 이거를 뭐,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 자, 그 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시작해보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한번 해보자. 자, 성이라고 했을 때, 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게 막 웃지 이런 말 나오면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한 3가지 정도? 좀 이 정도로 이제 한번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흔히 말하는 섹스라는 거.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별을 구별하는 좀 육체적 가치라고 해야 되나? 자, 육체적인 부분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부르지. 그러니까 뭐 신체 기관적으로 남성이냐 아니면 여성이냐, 즉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외면적인 특징을 구별할 때 우리가 이런 섹스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쓰는 표현이 젠더. 이 젠더라고 할 때는 어떤 사회적으로 학습되어진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체 기관적으로 남성이다 여성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있지. 남성다움 또는 여성다움, 뭐 남성스러움, 여성스러움. 그러니까 그 남성스러움과 여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기관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남성적인 특징, 여성적인 특징, 흔히 말하는 뭐 사회적 아니면은 이제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진. 그래서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아직도 그런 게 있잖아. 남자라고 하면은 밖에 나가서 뭐 돈을 벌고 일을 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여자라고 할 때는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집안에서 가정일을 하면서 뭐 내조를 하는 그런 것들 역할이 어떻게 보면 규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 쟤는 왜 남자가 왜 저래? 여자가 왜 저래? 라고 얘기할 때는 이 측면이 아니라 어떤 측면이다? 젠더라는 측면에서 성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게 흔히 말하는 섹슈얼리티 같은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뭘까? 욕망에 대한 측면이에요. 욕망. 욕망. 그러면 쾌락, 욕망. 이런적인 측면에서 성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섹슈얼리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점. 뭐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성의 분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게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조금 더 요거랑 연관지어서 할 얘기도 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을 이렇게 구별을 했을 때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가장 말초적이면서도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불리는 이 성을 가지고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냐? 그러면 성이 추구하는 가치, 성적 가치는 또는 가치 지향점은 어디에 있느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바로 이거 써봅시다. 성의 가치. 자, 첫 번째는 이제 어디서 찾을까? 생식적. 자, 생식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관계를 갖는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어떤 관계를 갖는다라는 측면은 왜 관계를 갖는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 생식. 흔히 말하는 종족, 보존과 번식에 있다라는 점. 자, 요걸 추구하는 거 이제 우리가 성생식적 가치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건 뭐지, 이제? 그렇지. 쾌락적 가치. 그렇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근원적인 가치일 수 있어. 근원적인 쾌락, 근원적인 욕망일 수 있어. 우리가 욕망이라고 얘기해서 사실은 먹는 것도 욕망이요, 자는 것도 욕망이고, 그치? 또는 뭐 배설도 사실은 가장 큰 욕망 중에 하나야.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쾌락적 측면.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욕망이나 좀 본능과 관련 지어진 부분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은 이제 이게 인격적 가치가 되겠지. 자, 얘는 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자, 생식적 가치와 어떤 가치? 쾌락적 가치의 경우에는 흔히 동물도 추구하는 가치야, 이거는. 그치? 왜? 동물들도 어떻게 되니? 흔히 말하는 교배 시기가 되면 어떻게 돼? 흔히 말하고 뭐 발정난다 그러잖아. 그치? 그런 사례들이 유괴될 수 있는 거고. 쾌락도 마찬가지. 동물들도 쾌락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러나 인격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인간만이 좀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성을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감정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지. 그러면서 사랑의 완성판을 뭐라고 보는 거야? 성이라고 본다는 점.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인간들이 누리는 어떤 남녀 간의 사랑.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부를 수 있다? 인격적 가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성을 우리가 지금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뭐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얘기를 했었고, 각각이 어떻게 보면 좀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겠지. 그래서 생식적 가치. 즉,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쉬울 것 같아. 성관계를 왜 갖느냐? 왜 가지고 성관계를? 종족 보존을 하려고. 성관계를 왜 갖느냐? 쾌락을 추구하려고. 성관계를 왜 갖느냐? 사랑의 완성이니까. 사실 인간은 이 세 가지를 다 추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야. 그러면 대체 이런 성관계를 갖는 관점 어디까지 인정을 하는가? 즉, 사실은 우리가 이 성관계를 갖는다.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느 사회에서나 그렇게 오픈된 사실은 그런 사실들은 아니잖아. 되게 은밀한 것이고 되게 개인적으로 보시는 것으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보면 개방적으로 갈수록 어디까지를 인정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논란들이 생기잖아, 사실은 항상. 사실은 뭐 10대든 20대든 청소년도 사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는 한단 말이야. 요걸 한번 분류를 해보자고.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이제 어떤 관점이 있냐면, 보수주의 관점이 있고. 자, 보수주의 관점은 뭘까? 성관계를 갖는 목적은 어떤 경우에만 성관계를 갖을 수 있다? 그렇지, 종족. 그러니까 일종의 아까 말했던 분류에서 어디를 추구하는 거야? 생식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야. 즉, 보수주의라는 얘기는 이 목적을 한해서만 인정을 한다는 거지. 너무 좀 동물틱하게 보이나? 자, 그런데 동물틱하게 좀 웃긴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얘가 말하는 건 사실 이제 뭐냐면 결국은 사랑을 전제로 남녀 간에 결혼을 했을 거 아니야. 그치? 사랑을 전제로 남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결혼한 사이에서만 뭐를 해야 된다?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면은, 자, 남녀가 만났어. 니네 사랑하니까 결혼했잖아. 결혼했으면 뭐를 해야 돼? 얘 출산해야 돼. 결혼했으니까 출산해야 돼. 그 목적을 위해서만 성관계를 인정을 해. 그럼 쉽게 말하면 뭐야, 얘는? 부부간의 관계만 인정을 한다는 거야. 부부간의 관계만.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혹시 오해해가지고 보수주의자들은 마치 동물처럼 종족 보존과 번식을 위해서만 성관계 인정하는 거니까, 생식적 가치를 인정하는 거니까 사랑 필요 없어. 그게 아니야. 가장 어떻게 보면 어떻다. 정말 보수적인 거지. 왜? 부부끼리만 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심한 사람은 어떨까? 심한 사람들은 결혼 전에는 관계 가지면 돼? 안 돼? 안 돼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이게 무슨 관점이다? 보수주의 관점이라는 거. 자, 그럼 이거에 정반대가 있겠지? 정반대는 우리가 좀 이런 표현,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 자유주의 관점. 자, 자유주의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인간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 어디에서 온다? 쾌락에서 온다는 거야. 쾌락에서. 자, 쾌락에서 오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는 성관계는 어떻게? 오케이라는 거야. 자, 그럼 무슨 무차별적으로 막 관계를 가져라. 그런 말 같잖아. 그 말은 아니야. 그 말은 아니고, 이건 이제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거냐면은, 자, 상호 합의하에, 서로가 사랑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없어도 돼. 이 사람들은, 자, 사랑이 없는 경우에도 어떻게? 상호 합의. 그렇지? 상호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즉, 범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강조가 당연히 이제 뭐가 될까? 상호 합의란 말은 자발적 동의.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정말 상당히 오픈된 바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치? 사랑이 없이도 서로가 합의했다라고 하면 그 합의라는 게 자발적 동의에 의한 거라고 하면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게 무슨 입장? 자유주의 입장. 자,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중도주의라고 불러. 중도주의. 자, 중도주의적 관점. 중도주의라는 거는 아까 우리 말했던 세 가지 가치 중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인격적 가치랑 조금 유사할 수가 있는데, 자, 뭐냐면, 자, 성관계라, 즉 섹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다?
인격적인 사랑, 인격적인 교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치? 꼭 굳이 목적이 뭐가 아니어도 된다. 종족 보존이나 생식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도야. 얘와 얘의 중간 단계라는 거야. 중간 단계. 자, 자유주의자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랬지? 중도주의는 아니야. 중도주의는 아니야. 왜? 인격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관계는 뭐의 완성이어야 되는 거야? 사랑의 완성이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중도주의가 왜 중도주의 조금 이해가 되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또 뭘까? 결혼이 필수 조건일까 아닐까? 아니야. 정리해볼까? 자, 세 관점 중에서 결혼이 필수적인 건 어떤 거지? 보수주의. 사랑은 어디까지야? 사랑은 보수랑 중도까지. 자유주의는 뭐다? 없어도 된다. 다음 뭐는 필요하다? 자발적 동의는 필요하다. 서로 책임지지 못하는 관계는 당연히 잘못된 걸로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가 맞다, 뭐가 그르다 판단 내릴 필요 있다, 없다, 우리는. 그딴 거 하지 마. 그딴 거 하지 말고 각자의 관점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수주의, 자유주의, 중도주의 이런 순서로 좀 기억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키워드 내가 얘기했었지. 결혼, 사랑, 또 종족 보존 등등의 말들 있죠. 그런 말들을 좀 기억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두 개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에리 프롬. 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 이 책은 그냥 보면은 뭐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학생들한테 인기 많은 수업 중에 하나가 막 성의 심리학 아니면 뭐 사랑의 심리학 이런 수업들이 이제 보면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교양 과목으로 이제 오픈되고 하거든. 그러면 그때 보면은 이 책 좀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그냥 좋은 말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에리 프롬이 사랑을 하는 관계에서 필요한 네 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야. 첫 번째가 뭐냐면 보호, 그 다음 두 번째가 책임, 세 번째가 존경, 네 번째가 이해. 말은 다 알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근데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자, 상대주의적 관점. 즉, 뭘까?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맞으니까, 또는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넌 내가 바라는 대로 돼야 돼. 나는 네가 이랬으면 좋겠어. 난 그게 맞다고 봐.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유행가 가사에 많이 나오는 말 있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그치?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는 얘기지. 되게 좋은 말이지. 뭔가 남녀 간에 연애 편지를 주고받을 때, 카톡으로 SNS로 서로 얘기 주고받을 때 쓸 수 있는 말들 좀 많아. 여기 보면은 좀 오글거릴 수 있겠지만, 자, 그러나 이 네 가지 말들은 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자는 거.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통해서 나왔던 이제 사랑의 내용들. 결국은 뭘까? 서로 책임지는 범위 내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라는 얘기지. 서로 감당하지 못할 일 하지 말고, 서로에게 상대방한테 어떤 걸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고,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모습을 인정을 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상대방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너무 좋은 말이지. 이대로만 사랑하면 안 깨지겠지. 안 깨져. 그러나 사랑은 움직이는 거지. 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자, 그래서 에리 프롬 정도 하나 기억해 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좀 나오는 얘기인데, 자, 고대, 자, 그리스에서 보면은, 자,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책이 있어. 향연. 자, 여기에 보면 나오는 말이 보면 이제 가끔 이제 본문에 어떤 보기로 나온단 말이야. 자, 딴 거 다 필요 없고 여기서 이제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자, 아까 처음 말했지만 인간이 느끼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라 그랬지. 그러면은 이 사랑이랑 쉽게 말하면 뭐랑? 윤리랑 한번 연결시켜 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감정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 사랑이란 감정을 잘 이끌어가면 어떻게 된다? 윤리적으로도 어떻게 되게 올바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개인이나 사회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보면 왜 그런 거 가끔 보잖아. 너무 사랑해서 뭐 스토킹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범죄를 그런 일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떤 길로 이끈 거야? 파멸의 길로 이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딴 얘기가 아니라 뭐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부여한 가장 아름다운 감정, 가장 좋은 감정일 것이야.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방향, 즉 윤리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맑은 영혼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타락한 영혼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얘기 한다는. 그래서 사랑을 그냥 개인적인 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의 감정이 사회 윤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다 라는 것 정도 알고 있으면은 문제 풀 때 그렇게 까다로울 것 같지는 않아. 알겠지?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걸 잠깐만 정리해 보면은 뭐 얘기했냐면은 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섹스나 젠더의 측면에서 한번 이해를 해봤었고, 그 다음에 성의 가치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었지. 그러면서 성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을 크게 보수주의, 자유주의, 중도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 에리 프롬 얘기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플라톤의 향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에리 프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어떤 걸 기억하자? 보호, 책임, 존경, 이해, 그거 기억하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플라톤의 향연이라든지 에로스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이거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사랑의 가치, 사랑의 마음과 사회 윤리적 가치를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가 라는 얘기 한다는 점을 알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은 우리가 좀 자극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보면은 성과 관련된 문제 좀 많지. 그렇지. 특히나 이 시기도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등등 많단 말이야. 그치? 이제는 같은 방식이야. 지금 우리가 본 거는 뭘까? 성에 대해서 이론 윤리학적 측면에서 지금 이해를 해본 거야. 그치? 성과 관련된 이론적 윤리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지금 그걸 본 거지.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응용윤리 해야겠지? 응용윤리. 그치? 이제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이제는. 자, 그럼 응용윤리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자는 겁니다. 자, 한번 보자고. 첫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성차별. 또 그리고 성소수자 문제가 나옵니다. 자, 먼저 성차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성차별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에 대한 얘기일까?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자. 성차별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제일 처음 얘기했었던 성을 여기서 바라봐야 되니 아니면 젠더에서 바라봐야 되니? 젠더에서 바라보는 얘기야. 지금 젠더에서 바라본다는 얘기는 성을 뭐로 본다는 얘기지 지금? 사회적으로 또 후천적으로 어떻게 된 거? 그치, 학습된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지 좀 잘 이해가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남녀 차별에 대한 문제는 조금 심하다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 고정적인 성 역할. 자, 각 사회가 기대하는 고정적인 성 역할은 어떻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여자는 가사노동을 담당을 하고 남자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 그런 일을 하고, 그치? 그래서 여자는 또 출산과 함께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고 남자는 그들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뭐라는 거니? 고정적인 성 역할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 사실은 말이야, 결론은 어떻게 니? 결론은 뻔하겠지? 이런 거 사실 뭐 하자는 거니? 극복하자. 네, 극복하자. 이 원래 윤리라는 과목이 어떻게 결론은 뻔하지? 그냥 잘하자. 극복하자. 해결하자. 이런 것들이긴 해요. 자, 그래서 성차별은 당연히 어때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라는 점. 그래서 성역할은 어떤 것이다?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진 것이고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된다? 양성평등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들. 이건 사실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말일 것 같아. 누가 이거 가지고 아니라고 얘기하진 않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 뭐 이제 성적 소수자인데 요게 좀 우리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야. 성소수자. 성소수자, 뭐 성적 소수자. 뭐 개인적으로는 성소수자가 좀 더 마음에 드는 표현이긴 해. 뭔가 그렇잖아. 성적 소수자라 그러면은 어감이 좀 안 좋아. 자, 성소수자가 뭘까? 성소수자. 사실 이게 말이야. 우리 주위에서 이게 사실 되게 잘 드러나지 않는 거야. 그치? 잘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되게 쉽게 잊어버리고 지나쳐버리는 문제이기도 하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음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 자, 그럼 성소수자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개인의 성적 지향점. 이게 모두 다 같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흔히 말하는 뭐 동성연애자. 그치? 또 어디 수 있지? 양성연애자. 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을까? 흔히 말하는 트랜스젠더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건 사실 뭐냐면은 이건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딱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지? 성전환 수술을 떠올려. 그치?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라 뭐냐면은 육체적 성 정체성하고 뭐가 심리적 성 정체성이 어떤 걸까? 그렇지. 이거는 다른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성연애자 이거 아니야. 이건 엄연히 다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남자임을 인식을 해. 한 예를 들어서. 근데 나 남자인데 나 남자가 좋은 거야. 자, 양성연애자는 뭐니? 나는 둘 다 좋아. 이거고 이 사람들은 이거를 넘어서서 뭐냐면은 내 몸은 남자야. 근데 실은 정신적으로는 뭐야? 내가 여성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다들 보면 이거는 다 섞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뭐야? 성소수자의 차별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 명확하게 좀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자,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뭘까? 이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자,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문제는 당연히 있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성소수자를 찬성하는 사람과, 즉, 찬성하는 어떻게 보면 옹호라고 했지? 옹호. 그 다음 뭘까? 반대하는 사람들. 사실 이 논리를 봐야 되는 거거든. 그치? 자, 잘 봐야 돼, 이거 이제부터. 자, 찬성하는 사람들의 핵심 논리는 뭐냐면, 자, 타고난, 즉, 성 정체성은 타고나는 것이다. 타고난 것. 이게 뭐냐면, 자, 그럼 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거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 정체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야. 자,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어감 차이를 잘 이해 못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야, 남자는 이래야 되는 건 정해져 있는 거야.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 아니 뭐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 마치 이거는 큰일 날 소리 했네. 그치? 자,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 어떻게 여성이 여성을 좋아해? 어떻게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이고 싶어 해? 그 자체를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부정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뭘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아니, 내가 태어나서 성장을 했는데 말이야. 알고 보니 내가 남자인데 내가 남자를 좋아하고 있어.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다는 거니? 나는 어떻게 남자를 좋아하는 걸. 그치? 너는 뭘까? 아니, 분명히 나는 육체적으로는 남자인데 내 마음은 여자란 말이야. 난 남자인데 길을 가다가 여자를 보고 떨리는 게 아니야. 남자를 보고 떨려.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봐봐. 이 사람들이 말하는 타고난 것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야?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렇게 생겨먹은 거거든.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내가 우연히 성소수자들 어떤 그런 모임에 대표라는 사람이 어디 나와서 한 인터뷰를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이제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가 신문이었나 어떤 잡지 인터뷰를 하게 됐대. 근데 이제 당연히 그 인터뷰를 하러 온 사람은 이성애자겠지, 이성애자. 즉, 남자면서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면서 남자를 그런 사람이었대. 이제 자기한테 물어보더래. 회장님은, 대표라고 어쨌든 대표님은 언제부터 동성애자라는 걸 아셨나요? 라고 딱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 그럼 우리가 기다린 답은 뭐니? 그래, 언제부터? 중학생부터 알았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반문을 한 거야. 그 기자인지 인터뷰어한테. 그러면 당신은 언제부터 이성애자인 걸 알았나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사실 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뭐야? 원래부터 그랬다는 거야, 사실 자기는. 응? 그러니까 왜 이성애자들이 원래 맞는 거고, 당신들은 언제부터 알았어? 이건 뭐냐면 바로 이어지는 거야. 이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 일종의 질병으로 본다는 거야. 응? 또는 일시적인 걸로 본다는 거야. 일시적인 걸로. 실제로 이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례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해. 뭐 미국의 뭐 연예인 누구는 20대 때 뭐 커밍아웃을 했다가 30대 돼서는 내가 잘못했다. 나 알고 보니 내가 뭐 동성애자가 아니었다. 돌아오는 사례를 막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질병으로 얘기를 해.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기 때문에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논점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기의 의지와는, 본인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다. 요새는 좀 그런 것 같아. 요새는 뭐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이제는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이성적인 인식이 좀 퍼진 것 같아. 그치? 뭐 솔직히 요새 이제 10대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대답을 좀 많이 들어. 동성애자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가 된다. 근데 막상 우리 반에 내 짝꿍이 알고 보니 동성애자였다고 그러면 나도 사실은 편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이해는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바뀌고 있기는 해. 바뀌긴 하지만은 아직도 이건 사실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뭐라고 딱 판단 내릴 수는 없어. 자, 그래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떤 옹호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얘기를 해보자.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질병으로 본다 그랬지. 일시로 본다 그랬고. 사실은 이 사람이 이걸 왜 반대하느냐? 사회 풍속을 어떻게 한다? 해친다. 또 항상 뭐 얘기해? 또 항상 에이즈도 얘기하지. 그치? 이런 얘기부터 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점.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성소수자를 인정하게 돼버리면 사실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또 있긴 있어. 뭐가 있을까? 가족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지? 출산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던 어떻게 볼까? 그 보수주의적 입장이 좀 여기랑 연결되겠지. 그치? 왜냐면 결혼을 하고 혼인관계를 맺고 가족을 만든다는 얘기 자체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야? 출산을 해야지. 그런 입장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성소수자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가족이란 곳이 출산이라는 역할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렇잖아. 동성애자끼리 결혼을 했단 말이야? 이거 인정한 나라도 있지, 지금 현재. 그러면 출산을 해, 안 해? 안 해. 그러면은 근본적인 가족제도의 틀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지.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하나하나의 어떤 찬성 입장 1, 2, 3, 4를 외울 것이 아니라, 찬성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구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요딴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제시문에 어떤 보기가 나왔을 때, 둘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런 것들 기억하고 있다는 점.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정치권들을 통해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행위이다라고 얘기는 했어.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이게 뭐 법으로 정해져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두고 봐야겠지. 좀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론 윤리학을 가지고 지금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본 거지. 어떤 문제? 성소수자 문제를 본 거야. 물론 그 전에 성차별 문제 봤지만 성차별 문제는 우리가 조금 많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성차별, 성소수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얘기할 건 뭐냐면은 성의 상품화야. 자, 성상품화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성을 이용해서, 그렇지? 성을 이용해서 상품 판매식으로 판매를 해서 어떻게 이득을 본다라는 얘기 바로 성의 상품화가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하나 더 얘기를 해보자. 막연하게 그냥 성상품화를 하지 말고 어떤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 자, 직접적 성상품화라는 거는 이건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매춘이라든지 성매매라든지, 그치? 이런 것들이 성상품화의 주적인 측면이다. 즉, 성이라는 걸 아예 도구로 이용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뭘 하는 거야? 이윤 추구를 하는 거야. 이거는 직접적 문제. 사실 근데 이 직접적 성상품화는 말이야,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항상 있어 왔던 거야.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다음에 없어지지 않은 세 가지 사업. 매춘, 그 다음에 조폭, 그 다음에 사채. 이 세 가지 얘기하거든. 그런 사실 뿌리 깊은 얘기야, 이 얘기는. 자, 근데 현대사회에서 사실 뭐가 더 문제다? 얘가 더 문제라는 거야, 얘가. 얘가 더 문제라는 거야. 왜냐? 자, 간접적 성상품화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되게 많은 범주가 들어가게 돼. 예를 들어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서 이걸 가지고 이윤 추구를 하는 것잖아, 하는 것들. 우리 봐봐, 일상적으로 봤을 때 TV를 켜보면 어떻게 되니? 아이돌들 나와가지고 좀 그런 의상들 입고 나와서, 그치? 몸 다 드러내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또 뭐지, 우리가 예능 보다가 남자 연예인이 막 운동했다고 막 벗어 막 오 하면서, 그치? 이러면서 또 뭐니, 제품을 판매할 때도 뭐야, 다 드러내놓고, 그치? 관계를 갖는 일은 없어. 하지만 뭐니, 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성적 욕구를 자극해서 이윤 추구를 하는 행위는 어디에 들어간다? 간접성 상품화에 들어간다. 그래서 분류를 하자면 이렇게 크게 직접과 간접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게 왜 문제일까? 왜 문제일까? 자, 먼저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얘기해 볼게. 성상품화가 뭔지는 알 것 같아, 뭔지는. 그치? 직접 간접 알 것 같아. 그런데, 그러면은 성상품화는 무조건 안 좋은 건가? 과연 그럴까? 자, 보자고. 똑같이 찬성하는 사람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뭐라 그러니? 자본주의 사회라 그러지?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이야,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좋은 행위야. 그치?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직접적인 성의 상품화도 아니고 말이야. 그치?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 말이야. 즉, 만약에 이게 강요나 뭐 강제, 억압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뭐가 문제냐? 그렇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야. 문제될 게 없다라는 입장이지. 그치? 문제될 게 없다라는 입장. 자, 그럼 반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반대하는 사람들. 자, 키워드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뭐냐면은, 자, 성을 도구화시킨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 봐봐. 이게 왜 무서운 말이냐면, 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은 동물의 문제가 아니지. 우리가 다루는 성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야. 그치? 인간의 문제란 얘기는 인격적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칸트 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인간은 오직 뭘로만 대해야 되니? 목적으로 대해야 돼. 그치? 인간이 수단이 될 수는 없어. 그런데 성을 상품한다는 얘기는 뭐야? 인간을 뭘로 취급하는 거야? 도구로.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인간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반대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한 단어가 나와.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 자,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자신의 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성적 자기결정권이야. 자, 뭐냐면 내가 누구와 관계를 가질지,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관계를 가질지 전부 다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는 거야. 좀 더 직접적으로는 이런 말이야. 나의 성행동을 또는 뭐 성적 행동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아까 찬성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해가 되지? 내 성이야. 내 성 행동을 가지고 내가 직접 매매춘을 한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물론 매매춘을 한 경우에도 여기는 포함이 되는 수도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내가 결정한 거라는 거야. 내 결정을 가지고 상품화시켜서 내가 이윤 추구했잖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가 문제야? 프로블럼 이런 얘기지, 그치? 이 사람들이 이걸 찬성하는 거야. 반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의 상품화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들먹이는 거는 옳지 않다는 거지. 그치? 왜? 성적 자기 결정권은 아무리 개인이 각각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종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A와 B가 있다고 칩시다. 자, 각자가 서로 관계를 맺을지 안 맺을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지. 만약에 남자 A가 여자 B가 너무 좋아. 나는 얘랑 관계를 갖고 싶어. 강제로 해. 되니 안 되니? 안 되겠지. 그러니까 성적 결정 어디로 흐르면 안 된다? 방종으로 흐르면 안 된다. 그건 다른 말로 뭐야?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지, 책임을. 책임지지 못하는 성적 자기결정은 어떻게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서로의 그거를 권리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성범죄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요새 시끄러운 그 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위안부 문제가 일본인들이 내세운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지. 자발적으로 왔다. 그 말은 어떤 말이 숨어 있는 거야? 조선의 여인들은 자신이 자신의 권리로 자기 결정권으로 선택해서 왔다는 거야. 일본 논리입니다. 근데 위안부 할머니 논리는 뭐지? 이거를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지, 결국은. 왜? 강요되고 강제되고 억압돼 있었고 이런 식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은 민주주의 사회도 꼭 필요한 거야, 자유주의 사회에서. 그러나 이거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추구해야 되는지, 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다. 자, 지금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이번 시간에 앞부분에서는 이론 윤리학적인 측면 접근을 해가지고 성과 사랑의 의미를 살펴본 다음에 성차별, 그다음에 성소수자, 성상품화, 이 세 가지 응용 윤리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봤단 말이야.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뭐까지 얘기가 나온 거지? 자유주의 사회에서 요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까지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얼핏 보면 되게 좋은 말, 쉬운 말, 좋은 말, 쉬운 말일 것 같지만은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게 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쉬울 수 있지만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제대로 한 다음에 문제풀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